시니어를 위한 건강 가이드. 물 마시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먹고 한 컵. 정확히 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 마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되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금방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목이 말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나는 별로 목이 안 마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몸에서는 이미 물이 필요한데 뇌에서 그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부족한데 알람이 울리지 않는 휴대폰처럼 말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작은 증상들로 시작됩니다. 조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변비가 생기는 정도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들이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한 경우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에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 먼저 우리 몸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중이 60kg이라면 그중 42kg이 물이라는 뜻입니다. 절반 이상을 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수박이나 오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 물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피, 즉 혈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혈액의 약 9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거의 물이라고 봐도 됩니다. 물이 충분하면 피가 묽고 잘 흐르지만 물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마치 된장찌개에 물을 적게 넣으면 되직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피가 걸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이 걸쭉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고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되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지 돌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이상 증상들의 경우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체온을 조절해줍니다. 두 번째로, 물은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몸은 어떻게 체온을 낮출까요? 바로 땀을 흘리는 거죠. 땀이 나면서 피부 표면의 열이 증발하고 그 과정에서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땀의 주성분이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땀을 제대로 흘릴 수 없고 그러면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열사병이나 탈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실내에서도 더위를 먹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은 경우가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나는 더위를 잘 타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땀을 흘릴 물이 부족해서 더위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에도 물은 중요합니다.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 우리 몸에서도 수분이 증발하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호흡기가 건조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소화와 배변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물은 소화 기능과 배변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시죠? 사실 변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음식물과 섞이면서 소화액이 잘 분비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을 통과하는 음식물 찌꺼기도 물이 충분해야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 속에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마른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경우 물만 충분히 마셔도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물은 위산을 희석시켜서 속쓰림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관절과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네 번째로, 물은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 사이에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뼈와 뼈 사이를 매끄럽게 해주는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액체인데요. 이것도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윤활액도 부족해져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거나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런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의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쉽게 경련이 일어나거나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경험 있으시죠? 이것도 수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런 증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뇌 기능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은 우리의 뇌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물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네. 머리가 맑지 않아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물이 부족하면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무겁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시죠? 물론 물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이 됩니다. 뇌가 맑게 작동하려면 깨끗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물이 꼭 필요하니까요. 노폐물을 배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하면서 몸속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이런 노폐물들은 신장, 즉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 색깔을 보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맑고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거고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을 살펴봤습니다. 혈액순환, 체온 조절, 소화와 배변, 관절과 근육 보호, 뇌 기능, 노폐물 배출까지. 정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물이 관여하고 있죠? 이제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물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물이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분과 관련된 변화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더욱 물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체내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의 물의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체중의 약 60%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비율이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체중이 60kg라면 6kg의 물이 줄어드는 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는데 근육에는 물이 많지만 지방에는 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몸속 수분도 함께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 조금만 물을 안 마셔도 금방 탈수 상태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하루 이틀 덜 마셔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작은 물통과 큰 물통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물통은 물을 조금 쏟아도 여유가 있지만 작은 물통은 조금만 쏟아도 금방 바닥이 드러나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갈증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이 중추가 신호를 보내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도 목마르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나는 목이 안 마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위험한 건 이미 탈수가 시작되어도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물 좀 마셔 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이제는 그 신호가 약하거나 아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되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면 신장, 즉 콩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이 많으면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고 물이 부족하면 소변을 적게 만들어서 물을 아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물이 부족해도 제대로 아끼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해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신경 써서 적당량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이 약들 중 일부가 수분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중에는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그만큼 몸속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뇨병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소변으로 당분과 함께 물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약들을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도 심해질 수 있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라고 꼭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로,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러 다니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목마름을 느낀 거죠. 하지만 은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만큼 목마름도 덜 느끼게 됩니다. TV 보고 책 읽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마시는 날도 생기는 거죠. 활동량이 줄어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서 마셔야 해요. 탈수 증상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탈수 증상이 나타나도 다른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어지럼증과 현기증, 피로감과 무기력함, 두통, 변비, 입과 피부의 건조함, 소변량이 줄고 색깔이 진해짐, 혈압이 불안정해짐,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노화나 다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특히 어지럼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골절이나 머리를 다칠 수 있는데 많은 경우가 단순히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의 절반가량이 탈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탈수는 흔하지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만성질환과의 관계. 7번째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양을 마셔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분과 함께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마시는 것도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왜 시니어분들에게 물이 특히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체내수 분량 감소, 갈증을 못 느끼는 문제, 신장 기능 저하, 약 복용, 활동량 감소, 탈수 증상 인식의 어려움, 만성질환과의 관계까지. 생각보다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를 때 마시면 되지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